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가 강등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례적 인사조치라고 질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어떻게 강등을 시킵니까? 그야말로 좀 무도한 자들을 법원이 확실하게 질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전 고검검사로 전보가 됐는데 사실상 강등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정유미 검사장이 승소했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후 사실상 강등 조치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 법조계 소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이정원 부장판사는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 패소 그리고 정유미 검사장 승소입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전보가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을 비춰보면 법무부 장관은 정 검사장에게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렇게 강등시키고 저렇게 전부시키면 지 스스로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발적 사퇴를 유도했다.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얼마나 사악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정유미 검사장을 모욕주고 짓밟아서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 고검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대검검사,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차장, 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겁니다. 대검검사, 다시 말하면 검사장급이었는데 이걸 고검검사, 다시 말하면 부장검사급으로 완전히 강등을 시킨 것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징계를 하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못하니까 전보의 형식으로 비겁하게도 그렇게 정유미 검사장을 다구리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이례적인 인사이며 사실상 옷을 벗기려고 스스로 옷을 벗고 나가라고 옷을 벗기고 싶은데 벗길 명분이 없으니까 그따위 짓을 했다라고 지금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 검사장은 여성 검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바른 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정말 정유미 검사장은 귀한 보배와 같은 사람이고 정유미 검사장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합니다. 강신업TV에서는 정유미 검사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는 점도 분명히 해드립니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이것이 무도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검찰청을 갖다가 그야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과 정권을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주요 사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 검사장은 인사발표 이튿날 정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정 검사장의 인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집행정지는 받아주지 않았지만 이번에 본안소송에서 정유미 검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4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재정령안을 통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직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직위를 강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뒤늦게 말이죠. 그러니까 정유미 검사장 이런 징계를 갖다가 사실상의 징계죠. 이런 강등을 갖다가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꼼수를 부리면서 법령을 마련했지만 사실 이건 말이죠. 법령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도 완전히 사실상 나가라고 강등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사퇴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인사처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이례적인 인사처분을 법원은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징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명 기회가 부여돼야 되고 징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징계를 전보라고 하는 형식으로 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비겁하고도 사악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자기 정권을 비판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비판이 아니고 정당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랬다고 해서 저와 같이 완전히 강등도 그냥 강등이 아니라 불명예, 모욕, 이런 강등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성호가 얼마나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가, 이자가 법 위에 서서 황제 노름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정성호가 이재명하고 굉장히 측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물 먹은 것 같은데, 그 물을 먹어서 그런지 한성수기가 되는데 자기가 안 돼서 빡쳐서 그런지 지금 당으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으로 돌아가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지금 당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재명에게 빡쳤든지 아니면 더 이상 법무장관을 하다가는 그야말로 큰일 나겠다 싶든지, 이것도 말이죠, 이거 다 수사거리입니다. 나중에 다 정성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정성호가 정말 불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정유미 검사장을 불법으로 강등시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정유미 검사장이 정성호를 이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정유미 검사장이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특검을 꾸려가지고 정성호 뻘짓, 정성호 불법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꾸려가서 국정조사를 하고, 정성호 불법에 대한 특검, 이걸 발족시켜가지고 정성호 하나의 죄가 쭉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특검을 만드는 겁니다. 이재명 특검은 뭐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정성호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애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이재명 특검 만들고, 김혜경 특검 만들고, 정성호 특검 만들고, 뭐 김현지 특검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특검을 만들어서 그놈을 갖다가 완벽히 털어가지고서 그야말로 불법을 저지른 거, 정권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질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히 우리가 징치하고, 그리고 반드시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유미 검사장을 갖다가 뭐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검찰청 폐지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장동 항소 포기, 도대체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래가지고서 그와 같이 징계 절차도 밟지 않고 아주 무도하게 이 강등을 시켰다는 거,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유미 검사장이 이번에 낸 소송에서 법무장관 정성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이번에 정유미 검사장이 승소를 한 겁니다. 물론 1심입니다만 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들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만약에 1심에서 졌으면 뭐 항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법무부가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자기들은 말이죠, 대장도 항소 포기시켜놓고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항소한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이겠습니까? 아니 뭐 저것들은 항상 이율배반이니까 아마 항소를 제기하겠죠. 항소를 제기하면 말이죠, 우리 정유미 검사장이 나중에 변호사비까지 다 받아야 되고, 그야말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 화이팅입니다. 강시엽 TV입니다.